안녕하세요. 사연툰 보시는 분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41요. 결혼 10년 좀 넘었고요. 직업은 생활정리이사 케어 업체 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짐을 비우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죠. 늘 농담처럼 그랬어요.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올해 봄 제가 그 말을 제 가족에게 시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중심에는 제 또래 시누이 최하윤이 있었죠. 하윤이는 예뻤어요. 말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뭐든 큰 그림이라며 시작했어요. 아이돌 준비쇼 폼 크리에이터 셀러 이름은 잔뜩 바꿨는데 통장 잔액은 늘 제자리였죠. 시어머니는 애가 일찍 태어나서 NICU에서 겨우 살려냈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다만 그 사랑이 하윤이를 영원한 아이로 묶어둔 건 아니었나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작년 겨울 끝자락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대요. 아이는 없었어요. 며칠 뒤 비 내리던 저녁 우리 현관에 캐리어가 하나 서 있었죠. 하윤이가 젖은 머리로 서 있었어요. 언니 잠깐만 며칠만.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울먹이고 시아버지는 짧게 말했어요. 이젠 지원 끝이다. 그 말이 현관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한숨을 오래 쉬었죠. 남편 민재가 제 옆에서 눈치를 봤고요. 저는 일하는 버릇대로 머릿속에 즉시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들어오게 할지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 사람을 고치는 건 말이 아니라 루틴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하윤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공짜는 없어. 우리 집 들어오면 규칙부터야. 하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씩 웃었어요. 언니 나를 집사로 쓰려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간단하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수십 번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감사 인사를 들으려고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집에서만큼은 시간과 책임이 다시 흐르도록 그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첫날부터 복선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젖은 캐리어를 열자 사용 안 한 협찬 가방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택도 안 뗀 명품들, 반짝이는 케이스, 선물 감사합니다, 카드. 현실은 빚인데 하윤이는 이미지의 옷장을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박스 2개를 꺼내고 라벨을 붙였어요. 보리와 판매. 하윤이가 코웃음을 치더니 툭 내뱉었어요. 언니 나 큰 그림 있어? 그 말 그날은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중에는 꼭 회수해야 할 문장이 되겠죠? 밤이 깊어지고 주방 불만 환하게 켜놨는데도 집안 공기가 눅눅했어요. 하윤이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리더니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진짜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 대신 벽에 공동생활 규칙표를 걸었어요. 생활비 분담 혹은 가사노동 분담, 주 2회 현장 동행, 매일 자기 점검 일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나가. 우리 집은 위로가 아니라 훈련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가족을 가르친다는 건 언제나 더 어렵거든요. 그날 밤 빗소리 사이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이가 규칙표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큰 그림이면 이 정도 잔선은 그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들은 척 안 했어요. 대신 다음날 첫 현장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죠. 내일 830 집합. 주제 유품 정리. 드레스코드 운동화. 정리는 늘 물건에서 시작하지만 끝날 때쯤엔 사람이 정리돼요. 그걸 하윤이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사랑이 때로는 경계로 표현돼야 한다는 걸 다시 배우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주방 불을 켜두었어요. 고소한 커피향이 퍼지는 사이 하윤이는 이불 속에 푹 파묻힌 채 코를 골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집에서는 아침 8시 전에 기상이에요. 지금 첫 번째 규칙 위반이에요. 하윤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눈을 뜨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아직 9시잖아요? 주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요? 나 원래 늦잠 자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저는 차분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규칙표를 가리켰어요. 냉장고 옆에 붙여둔 그 표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생활비 분담 또는 가사노동 절반 책임. 주 2회 현장 동행 정리사 케어 체험. 자기 점검 일지 작성. 여기 들어온 이상 아가씨 취향은 의미 없어요. 우리 집은 공동생활이에요.
늦잠 자면 아침 집안일을 못하니까 규칙 위반이에요? 하윤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이불을 걷어차더니 툭 튀어나온 협찬 티셔츠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어요. 팔짱을 끼고 규칙표를 한참 노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언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생활비는 그렇다 쳐도 가사노동 절반? 나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해봤단 말이야. 저는 짧게 웃으며 설거지통을 가리켰어요. 어제 저녁에 일부러 남겨둔 접시와 냄비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잘 됐네요. 그럼 오늘은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규칙 기억하죠? 밥 먹고 싶으면 손부터 움직여요. 하윤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는 바람에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걸 보던 제 아들이 깔깔 웃었어요. 고모 물장구 치는 거야? 아휴, 나 이런 거 진짜 못한다니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결국 그릇 하나하나를 헹구더니 손끝이 부러터질 정도로 오래 매달려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바닥을 하늘로 보이며 투덜댔어요. 아, 손톱 다 망가졌네. 이래서 내가 집안일은 안 한다니까.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반절만 했으니까 50점이에요. 다음부터는 남편이랑 아이 도시락까지 챙겨야 100점이에요. 그 말을 듣자 하윤이는 펄쩍 뛰었어요. 도시락까지? 언니 나 진짜 요리 못한다니까. 라면도 잘 못 끓여. 그러면 더더욱 해야죠. 못하는 걸 해야 배워요. 우리 집에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짜는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첫 번째 현장 동행 준비를 알려줬어요. 하윤이는 벌써부터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나 내일은 못 가요? 몸살 날 것 같아? 어제 이혼 서류도 쓰고 멘탈 다 털렸는데 이런 중노동까지 시키면 쓰러질 수도 있어. 쓰러지면 병원 가면 되죠. 하지만 규칙은 바뀌지 않아요. 내일 아침 8시 반 운동화 신고 준비하세요. 하윤이는 끝내 울상을 지으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갈 곳 없는 사람이니 어떻게든 다시 따라올 거라는 걸요. 저는 노트 한쪽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며 썼어요. 첫 번째 저항 예상 범위 안. 밤이 깊자 방문 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엿보니 하윤이가 휴대폰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있더군요.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조금 진지했어요. 아마도 자기 점검 일지를 억지로라도 쓰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규칙은 힘들어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하윤이가 당장은 투덜대더라도 오늘 손에 쥔 앞치마와 젖은 손바닥은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될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무거운 현장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유품 정리 독거 어르신데 하윤이가 그 글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팔짱을 낀 채로 중얼거렸어요. 유품 정리? 뭐야, 무슨 장례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무섭잖아? 저는 아침밥을 차리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싫으면 여기서 나가면 돼요. 하지만 같이 살 거면 규칙 따라야죠. 오늘은 첫 현장 동행 날이에요. 결국 하윤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문을 여는 순간 특유의 오래된 집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고인은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집 안 곳곳에는 아직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낡은 안경, 다 쓴 약 봉지, 손때 묻은 베개. 하윤이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냄새도 너무 심하고 괜히 불길해. 이런 거 왜 내가 해야 돼? 사람이 산 흔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치우는 게 아니라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가벼운 거부터 해요. 옷개키기. 저는 하윤이 손에 장갑을 쥐어주었어요. 억지로 끼운 장갑이 낯설었는지 하윤이는 손가락을 몇 번 굽혔다 폈다 하더니 마지못해 옷더미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옷 사이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하윤이는 호기심에 그걸 펼쳐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멀리 가 있어도 늘 보고 싶구나. 이 엄마는 괜찮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내 편이야. 하윤이는 편지를 읽다 말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갑 끝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족한테 전달해드려야죠.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남겨진 마음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하윤이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늘 불평과 핑계가 먼저 나오던 아이가 이번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리가 끝난 뒤 집을 나오며 하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나도 이런 거 나중에 누가 정리해줄까?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두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반대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윤이 방은 캐리어에서 꺼낸 옷가지와 박스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제 본 어르신 댁과는 또 다른 의미의 혼란이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가씨, 내일부터는 방 정리도 같이 해요. 오늘 본 거 기억나죠? 물건은 결국 시간이 쌓인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보내요. 그러면서 저는 상자 2개를 방에 들여놨어요. 하나는 보류, 다른 하나는 판매라고 라벨을 붙여놨죠. 일주일 안에 최소 100개는 비워야 해요. 그게 이번 주 과제예요. 하윤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어요. 100개? 언니, 나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가요? 이거 다 돈 되는 건데 왜 버려?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팔아서 모은 돈은 아가씨 통장에 적립해 줄게요. 직접 번 돈처럼 소중히 느껴질 거예요. 하윤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도 결국 라벨이 붙은 상자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휴대폰을 켰어요. 아마 중고거래 앱을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첫 현장 편지 발견. 하윤, 충격받은 듯. 방 정리 과제 부여. 반발했지만 반쯤 수용. 내일 반응 주목. 이제 막 첫 단추를 꿰는 셈이었어요. 정리란 결국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치우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법이에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하윤이를 제 업체 일감에 보조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번 현장은 일반 이사 정리였는데 평소 까탈스럽다고 소문난 의뢰인이었어요. 하윤이는 아침부터 불만이 가득했어요. 언니, 또 이런 거예요? 나 어제 밤새 중고거래 올리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 장난 아닌데? 이런 거 굳이 내가 해야 해요? 규칙 잊었어요? 주 2회 현장 동행. 오늘이 그날이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의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 드디어 오셨네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는 익숙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지만 하윤이는 눈을 굴리며 뒤따랐어요. 거실에는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분류 작업을 시작했는데 의뢰인은 옆에서 계속 반말을 퍼부었어요. 그건 버리고 저건 놔두고. 아가씨, 거기 말고 저쪽부터 하라니. 하윤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곧 참지 못하고 제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니, 저 사람 왜 저래? 나 심부름꾼도 아니고 왜 반말이야?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종업원들한테, 편의점 알바한테. 오늘은 그게 뭔지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하윤이는 대꾸하지 못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황당한 요구를 했어요. 아, 물이 떨어졌네. 아가씨, 편의점 가서 생수 한 박스 사다 줘요. 돈은 줄 테니까. 하윤이는 멈칫하더니 그제야 완전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본인이 즐겨 하던 말투였죠.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분류를 이어갔어요. 결국 하윤이는 마지못해 물을 사다 주었고 돌아오는 길 내내 씩씩거리며 투덜거렸어요. 언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알바야? 돈 있다고 사람을 부려먹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짐을 옮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하윤이를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아가씨가 했던 행동이에요.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나한테도. 오늘은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 말에 하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일 끝날 때까지 말없이 짐을 옮기고 쓰레기 봉투를 묶고 바닥까지 쓸었어요. 평소 같으면 몇 번이고 짜증을 냈을 텐데 이번엔 억지로라도 꾹 참고 있었죠. 현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하윤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예전에 알바생한테 반말한 거 기억난다.
그때 걔 얼굴 표정이 되게 굳었던 게 생각나네. 오늘 내가 딱 그 표정이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게 관계의 무게예요?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 존중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대로 배운 거죠? 하윤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윤이가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첫 역지사지 체험. 진상 손님 하윤 충격받은 듯. 스스로 반성 발언. 효과 확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윤이가 제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호야, 고모가 오늘 별로였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고모가 밥 먹으러 가면 꼭 감사합니다부터 말해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은 결국 직접 겪어봐야 깨닫는다고. 그리고 하윤이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낀 게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평은 입에 달고 살았죠. 방 정리도 대충 하고 현장에선 눈치 보며 요령 피우기 일쑤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 더 강수를 둬야 한다고요. 마침 남편 민재와 오래전에 계획해둔 봉사 여행이 있었어요. 농촌 마을에 내려가 2박 3일 동안 감자밭 잡초 뽑고 마을 회관 정리도 하는 일정이었죠. 원래는 가족끼리 가기로 했는데 저는 하윤이를 끼워 넣었어요. 하윤이는 표정부터 일그러뜨렸어요. 언니, 제주도도 아니고 시골 봉사? 나 그런 거 못해요. 흙 알레르기 있다니까? 알레르기면 마스크 끼면 돼요? 여행이라고 다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일정은 우리 집 규칙에 맞는 분리여행이에요. 분리여행?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중간에 빠지고 아가씨 혼자 일정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하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네? 나 혼자?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지해요? 그게 싫으면 그냥 집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규칙 어기면 우리 집에 더는 못 있어요. 결국 하윤이는 울상을 지으며 따라왔어요. 첫날은 예상대로였어요. 밭에 나가자마자 모자 쓰기도 싫다며 햇볕에 얼굴 다 탈 거라고 아우성이었죠. 잡초를 뽑다 말고 손톱 부러졌다며 땅에 주저앉아 버렸고 마을 아주머니들 눈총까지 받았어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건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제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만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마을 담당자분께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까지 다 남겨놨죠. 하윤이는 저희가 사라진 걸 알고 기겁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와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지금 어디예요? 진짜 나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아가씨 오늘은 분리여행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일정 맞춰요. 우린 저녁에 따로 숙소 들어갈 거예요. 말도 안 돼. 나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해내야 해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후회가 스치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저녁쯤 연락이 왔어요. 하윤이 목소리는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언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잡초 뽑고 회관 청소도 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네 손길도 일이다라고.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하윤이가 처음으로 남의 인정에 가슴이 움직였던 거죠. 이튿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이가 제 아들한테 먼저 달려갔어요. 선호야, 고모 돌아왔다. 너 없이 진짜 심심했어? 아들은 까르르 웃으며 고모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하윤이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분리여행 실험 성공. 하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정을 끝냄. 칭찬받고 감정 동요. 작은 자존감 불씨 확인. 저는 알았어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화려한 계기보다 땀 흘린 하루와 누군가의 한마디 칭찬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요. 그리고 하윤은 그 첫걸음을 겨우 내디딘 참이었어요. 분리여행 이후 하윤이가 조금 차분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끝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가 따라붙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돈의 무게를 제대로 체감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제가 가끔 뛰던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와 낮 시간대 카페 일을 연결해 놓고 하윤이를 거기에 투입했어요. 언니 물류센터? 나 그 힘든데 왜 가요? 나 허리도 약하고 무거운 거 못 드는데. 아가씨 돈 벌려면 누구나 힘든 일 먼저 해요. 하기 싫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면 되고요. 결국 하윤이는 못 이기는 척 따라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먼지와 섞인 시원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삐걱거리는 카트를 끌며 상품을 담아오는 작업은 단순했지만 오래 서서 움직이기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처음엔 하윤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2시간도 안 돼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카트 손잡이에 턱을 괴고 앉는 소리를 냈어요. 아, 나 다리 감각이 없어.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언니 이거 하루 종일해요? 응, 4시간 더 남았어요. 아직 반도 안 했어요? 결국 하윤이는 땀으로 머리카락이 젖은 채 겨우겨우 작업을 마쳤어요. 일을 끝내고 받은 건 일당 9만 원. 봉투에 담긴 돈을 꺼내보면서도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어요. 이거 겨우 이만큼이에요? 나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오후에는 카페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다리에 파스를 붙인 채 따라왔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만드는 일은커녕 설거지, 쓰레기 분리, 바닥 닦기 같은 허드렛일만 맡았어요. 손님이 몰려오자 긴장한 탓에 주문도 몇 번 틀렸고 그때마다 점장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어요. 아, 진짜 창피해서 못하겠네. 나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떡해. 아가씨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태도예요. 남들 눈치 보느라 도망치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결국 하루 종일 몸을 부린 하윤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 번 돈을 계산해보니 새벽 물류 9만 원, 카페 알바 7만 원, 교통비와 끼니 값을 빼면 손에 남는 건 고작 13만 원 남짓이었어요. 하윤이는 현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말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남는 게 이거라니? 나 전에 아무렇지 않게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 달라고 했었죠? 그 돈 벌려면 이거 열흘은 꼬박 해야 되네. 그제야 하윤이 얼굴에 진지한 기색이 스쳤어요. 돈의 흐름을 몸으로 느낀 거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가씨가 그동안 부모님 돈, 전 남편 돈, 남의 호의로 쉽게 쓰던 그 돈이 다 이런 땀에서 나온 거예요. 하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 뒤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언니,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직접 돈 내고 싶어요. 근데 알잖아요? 아직 내가 완전한 직장은 없으니까 현금 70만 원 내고 나머지 30만 원은 집안일로 채우면 안 될까요? 나름대로 계산해 본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돈 안에서 맞춰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늘 무턱대고 요구만 하던 애가 처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춰 조건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현금 흐름 체험 효과 뚜렷. 하윤, 돈의 가치를 몸으로 깨닫기 시작함. 생활비 조건 제한 자각의 신호. 저는 알았어요. 이제 막 하윤의 계산기에 현실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걸요. 돈은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하는 거라는 걸 하윤이도 서서히 배우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돈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된 뒤에도 제 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전 남편 강도형과의 관계였죠. 하윤이는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획 돌리며 끝난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변하려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전 남편한테 한 번은 직접 사과하는 게 맞아요? 사과? 언니,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없어요? 잘해준 것도 많았잖아요? 명품도 사주고 외제차도 뽑아주고. 근데 아가씨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죠? 그건 그 사람이 원해서 해준 거잖아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쉽게 치부하니까 결국 이혼까지 간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하윤이는 처음엔 버티더니 며칠이 지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어느 주말 전화를 걸더군요. 언니, 나 도영씨 만나보고 올게. 잘했어요? 미련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 하니까.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하윤이는 평소와 달리 화장도 거의 안 하고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강도영은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차분한 인상이었고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하윤이었어요. 도영씨 아니 강 대표? 나 오늘은 변명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하단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나도 사실은 고마웠어. 내 덕에 웃을 날도 많았으니까. 하윤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손수건을 꺼내 코끝을 훔쳤어요.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가진 거 없는 걸 자격지심으로 돌려막으면서 괜히 도영 씨한테 화냈던 것 같아요. 진짜는 나한테 화가 난 거였는데. 알아? 그래서 나도 화를 크게 못 냈던 거야. 하지만 이제야 솔직해지네. 그래도 고맙다.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어요. 하윤이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도 이제 내 길 찾아볼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하윤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게 속삭였어요. 언니, 나 오늘 진짜 무서웠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그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느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는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하는 거예요? 이제야 아가씨도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며칠 뒤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윤이가 시어머니께 스스로 전화를 걸어 큰절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으셨지만 막상 하윤이가 무릎을 꿇고 엄마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른으로 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과거 청산 완료. 전 남편에게 진심 사과 스스로 정리. 시어머니에게도 사죄. 성숙으로 가는 길 확실히 열림. 저는 알았어요. 이제 하윤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스스로 새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걸요. 시간은 흘러 하윤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5달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치고받고 울고불고 또 다투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달라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언니 나 삼겹살 먹고 싶어? 사다 줘 같은 억지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카페 알바에서 번 월급 봉투를 꺼내 생활비 먼저 드려야죠 라며 내미는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저는 그런 하윤이가 조금은 대견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윤이가 제 작업 가방을 들고 현장까지 따라와선 묻더군요. 언니 나도 정리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처음엔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남의 짐 정리하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뭘 한 것 같고?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장갑을 건네줬어요. 좋아요? 대신 손에 장갑 낀 이상 이제 일당 제대로 받아야 해요. 공짜로 배우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하윤이는 제 업체에서 정식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정리하다 발견된 오래된 앨범을 가족에게 돌려주며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버리려던 인형을 꼭 껴안으며 이런 건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하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느 저녁 하윤이가 두꺼운 서류철을 제게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 한번 봐줘. 내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한 건데 나중에 하고 싶은 프로젝트 계획서야. 펼쳐보니 제목이 리루트레이 마이너스 루트 프로젝트였어요. 1인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집을 대상으로 정리돌봄을 결합한 서비스였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엔 내가 맨날 큰 그림 있다고 허풍만 떨었잖아. 근데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큰 그림이야. 나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 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그렇게 비웃던 큰 그림이라는 말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네요. 이건 내가 봐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하윤이가 직접 번 돈으로 사온 내복을 시부모님께 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았죠?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 든든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시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고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애미야, 내가 몇십 년 끼고 살았을 때보다 네가 같이 산 7개월이 우리 딸한테 훨씬 값졌구나. 나 참 부끄러운 엄마였어. 하지만 내 덕에 우리 효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고맙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7개월이 지나 결국 하윤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어요. 떠나는 날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내던 생활비 사실은 다 모아둔 거예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보증금에 보태요. 하윤이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새언니, 이건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나를 다시 살려준 값이에요.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그렇게 하윤이는 우리 집을 떠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개업날 저와 남편, 시부모님까지 모두 찾아가 축하해줬죠. 하윤이는 눈부신 미소로 말했어요. 다 내 덕분이 아니에요.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언니가 공짜는 없다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윤이는 제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지의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프로젝트 종료. 하윤 독립 성공. 이제 스스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선다. 정리는 끝났지만 관계는 계속된다.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하윤이는 철부지 시누이가 아니라 당당히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